대구시장 어깨띠한 이진수 컷오프? 내 길 간다 이런 말을 하면서 대구시장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복을 주겠다, 경기지사 출마하면 어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으나 모든 걸 무시하며 자, 이진숙이 오늘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대구시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막전에 나타나 내가 원하는 건 대구시장 출마뿐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강력 시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부를 향한 시위로 보이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진숙은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김부겸 후보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검찰청 폐지 앞두고 검사들의 줄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안 수사권은 내관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검사들의 줄 사퇴에 이어지면서 업무량이 부담 한계에 이르렀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검사들의 줄 사퇴 이유에 대해 자, 이프로스에 글을 남긴 모 검사의 말을 들어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됐고 보안 수사 가능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검찰을 떠난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참네. 법무부에 따르면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175명이 떠났고 이 중 109명이 간부, 평검사는 66명,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검사는 보안 수사까지 손을 떼라는 상황에 일할 동기가 꺾인 게 사실이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줄 사퇴 압박으로서 보안 수사권만큼은 지켜보겠다 이런 작전이 아닌가. 그러나 검사들의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 대통령과 청 대표의 의지 때문이죠. 현재 보안 수사권 하나 형사소송법 남아 있습니다. 6월달에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수행하고 있죠. 정청래 당대표가. 바로 6월까지 보안 수사권에 관련 자,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 정치는 국민이 한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라 자, 보안 수사권을 줄 건지 말 건지 박탈할 건지 그 부분을 정하자 이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뜻이다 그렇게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B들이 주장과 다르게 대통령이 직접 그 지시를 삭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밝혀지면서 B들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자,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해서 정말 확고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 국민의 여론에 따라 검찰개혁을 수행하겠다라는 의지 그게 확고하기 때문에 이번 보안 수사권도 당연히 반대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보안 수사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주면 안 된다 쪽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검찰들 미리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보안 수사권 하나만큼 지켜보겠다 그 의지도 있겠죠. 탈출하면서.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보안 수사권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곳곳에서 노킹스 트럼프 시위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마가에서도 분열이 났다고 하는데 아마 세계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증시도 폭락하고 있으니 세계인들의 저항도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바마까지 움직였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라며 시민들의 시위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노킹스, 미국엔 왕이 없다. 자, 이런 시위가 확산되면서 과연 트럼프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언론도 대서특필하는 것으로 보아 지지율은 더욱더 하락할 전망입니다. 현재 트럼프 지지율은 29%. 미국에서는 지지율 하락도 탄핵 사유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볼 때 트럼프는 이란 사태 종전을 선택할까 아니면 지상전 투입을 할지. 자, 이는 4월 6일 트럼프가 이때는 선택해야 되지 않나. 쉽게 말해 정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장기화되거나 4월 6일 지나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전하면서 박상용 검사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삭제에서 없어진 녹취가 등장했는데 이하영 대변인의 대반격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하영 씨가 하시는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그다음에 종범이 되는 식의 자리에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경쟁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도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무조건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정말 다 알고 하신 건가. 저는 그것 때문에 가장 생각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다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임대금으로 준 한 달에 뭐 2-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뭐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네, 여기까지 준비된 녹취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진술 설계였습니다.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압박하고 조금이라도 맞춰지면 회유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진술을 가지고 사건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첫 진술이 나왔을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검찰은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가며 그들을 압박하고 회유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이 저에게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며 상의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이미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하였다는 일부 진술이 이루어진 뒤였고, 그때까지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수단일 뿐 이화영이나 경기도와 무관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변론하였던 저로서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화영에게 조언하였습니다. 당신이 거짓을 말하여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으면 당신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니 진실만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박상용 검사는 저와 통화하면서 이화영에게 하였던 것과 똑같은 달콤한 제안을 하며 이화영의 진술에 진전이 없으니 제가 이화영을 만나 설득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검사에게 일단 본인과 가족에게 검사의 말을 전달하고 상황을 설명하며 상의하겠다라고 답변한 후 이화영을 접견하고 가족과도 상의하였습니다. 당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에게 아내와 아들뿐 아니라 가까운 지인인 이모 씨와 신모 씨를 구속하고 정치적 스승인 이해찬 전 총리와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의 후원자인 장모 씨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를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진행 중인 뇌물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3자 뇌물 사건으로 기소할 경우 종범으로 기소하여 2번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곧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회유하였습니다. 그 무렵 이화영은 구속되어 치아가 3개나 빠질 정도로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저와 최대한 시간을 끌며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을 확보하되 추가적인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초조해진 박상용 검사는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화영을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추가적인 당근을 제공하며 다시 이화영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이화영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강한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에서 저에 대해 오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판단과 행동은 오직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검찰의 의도에 동조하거나 회유에 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대한민국 정치 검찰의 민낯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박상현 검사가 얼마 전에
했던 인터뷰 하나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류병수의 강펀치라는 곳에 나가서 서민석 변호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빨간색 박스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셨던 내용에 대해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검찰이 뭔가 굉장히 딜을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전혀 맞지 않는 게 뭐 누구 수사를 하지 않게 해주겠다, 누구를 뭐 풀어주겠다 했는데 제가 수사를 맡고 있던 부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 제가 뭐 그거를 누구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였고, 그 다음 뭐 오히려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서민석 변호사는 좀 굉장히 어떠한 스타일이 어떠시냐면 하면 굉장히 좀 약간 무리한 부탁도 했다가 좀 약간 약한 변론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었던 녹취, 누구는 재수사가 필요하다. 제가 정확한 워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증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땡땡땡 씨는 몇 번 부르겠지만 땡땡땡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이화영 씨에 대한 날인 거부한 거 이런 내용 없고요. 김성태가 진술하는 땡땡땡 씨에 대해서 김성태 씨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기를 요청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련된 사안으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SBS 중간주행 기자입니다. 박사영 검사가 페북에 손익변호사님 상대로 이 화형 공범 위기를 제한하는 녹취가 있을 거다, 공개를 해달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예, 앞으로 차차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만은 검찰의 이 사건의 수사 목표가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이재명을 주범으로 기소하는 것은 그들의 원래부터의 목표였기 때문에 제가 주범으로 해달라, 종범으로 해달라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추후 공개하겠지만은 5월 달에 통화한 내용을 보면 저는 이화영으로부터 박상영 검사가 어떠한 제안을 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는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제안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요구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것은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화영에게 검사가 했던 말을 제가 이러이러한 말 한 게 맞느냐라고 확인한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입니다. 서민석 변호사님 이화영 전 지사의 변호인이시다 보니까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잖아요. 그럼 이를 근거로 재심 청구 같은 걸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화영 지사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요,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화영 부지사가 굉장히 억울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씨나 이화영 가족과 함께 상의를 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